형이 될 줄 알았던 이무기가 갑자기 내 정적이 된다면 탈척기보다 무서운 건 바로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강철은 열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비비는 풍산과 손을 잡으며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죠. 열의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운명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 그가 선택해야 할 건 사람일까요? 권력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궁 18을 중심으로 인물의 감정과 심리, 관계의 균열, 그리고 향후 벌어질 거대한 갈등 3가지 축을 예측해봅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분석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 키스 하나로 심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맞아. 강철과 열의, 두 사람의 입맞춤은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의 감정이 처음 피어나는 상징적 장면이었죠. 특히 강철은 그 촉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수천 년을 살아온 이무기가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감정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장면에서 카메라가 그의 눈을 천천히 클로즈업하는데 보는 저희도 순간 멈췄잖아요. 그런데 열의는 그 감정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렇죠. 겉으론 이러지 마요 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강철의 다정함에 반응하고 있어요. 강철이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장면에서 열의의 눈동자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서도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걸 눌러요. 경기석이 키스를 막는 장면은 웃겼지만 동시에 열의의 내면이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을 보여준 장치였어요. 근데 강철이 돈 받고 실실 웃던 거 귀여우면서도 좀 짠했어요. 완전 공감이에요. 강철이 시장에서 호박엿을 사며 돈의 기쁨을 맛보는 그 장면은 강철이 진짜 인간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언젠가 이 행복도 사라지겠지라는 불안이 숨어 있었죠. 시청자에게도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강철의 웃음, 열의의 망설임, 마음에 닿았나요? 지난 회차의 키스 장면이 설렘의 클라이맥스였다면 이번 10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바뀌는 기점 같았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건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깊은 오해와 죄책감 위에 쌓인 복잡한 감정의 충돌이에요. 열의는 강철이 넙덕을 죽였다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고 그게 무의식 속에서 감정을 억눌렀죠.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요. 내가 그를 원망했던 시간들 틀렸던 걸까? 이런 자기 반성이 깔려 있는 거죠. 강철이도 감정적으로는 꽤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던데요? 맞아요. 강철은 윤갑의 몸에 갇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열의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를 처음으로 느낍니다. 이전엔 승천을 위한 도구로만 열의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애틋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열의의 손길 하나에도 눈빛이 흔들리고 그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강철도 더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엔 여전히 비비라는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 맞습니다. 비비는 단순한 견제 역할이 아니라 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는 변수예요. 열의를 향한 적대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강철이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이무기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약점이라 보며 그녀를 떼어놓으려 해요. 이런 식으로 관계는 단순히 로맨틱한 플러팅을 넘어서 생존과 정체성의 충돌로 확장됩니다. 왕도 강철과 열의의 관계를 눈치채고 은근히 관찰하는 장면 저만 웃겼나요? 아니요, 진짜 그 장면은 완전 숨은 개그 포인트였어요. 왕이 강철에게 은근슬쩍 연애 코치처럼 굴죠. 둘만 빼고 다 아는 연애라는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공감돼요. 다만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왕이 정치적 동맹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강철을 받아들이는 신호기도 해요. 강철이 열의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이 곧 왕과 강철 사이 신뢰의 뿌리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 감정선과 갈등들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10화까지 봤으면 이제 다음 수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촉이 좀 오죠? 3가지 가능성 중 첫 번째는 강철의 정체 붕괴와 희생입니다. 지금까지 강철은 인간이 아닌 이무기, 그것도 윤갑의 육신을 빌려 살아가는 존재였죠. 하지만 열의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는 야광주를 소모하고 몸주신 계약을 통해
존재의 일부를 내어주는 선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인간성과 감정에 굴복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가 끝까지 열이 곁에 남으려면 윤갑의 몸을 내놓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팔척귀와의 과거 연관 떡밥이 회수되면서 그의 존재 이유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갈등이 감정에서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네. 두 번째 예상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비비의 전략적 배신과 이탈입니다. 지금까지 비비는 강철의 동족이자 유일한 편이었지만 열의를 향한 적대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은 끝내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열의와 강철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비비는 더 이상 강철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비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무기의 본능적 생존 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승천을 위해 악인의 혼을 모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풍산이 제시하는 조건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풍산은 귀물을 조종하고 정치적 암투에도 깊숙이 관여된 인물입니다. 비비에게 있어 풍산은 정의도 감정도 필요 없이 손익만 계산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자죠. 즉, 강철이 감정에 휘둘릴수록 비비는 전략적으로 멀어지고 결국 풍산과의 연합으로 강철과 열의를 동시에 배신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는 형제 간 갈등이 아니라 이무기와 인간 사이의 가치관 충돌, 신념의 분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비는 강철에게 나는 끝까지 이무기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비비가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강철 입장에선 진짜 가족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측은요? 마지막은 왕의 신뢰 붕괴 혹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왕 이정은 열의와 강철을 신뢰하며 함께 싸워왔지만 현실 정치의 논리는 언제나 이들과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죠. 만약 대비와 김봉인의 세력이 반정을 실행하고 열의와 강철을 약점으로 몰아간다면 왕도 결국 이들을 지켜낼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왕은 어릴 적 자신을 도운 넙덕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국정 운영을 위해 개인 감정을 접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철을 희생시키거나 열의를 다시 내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는 늘 정의와 통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이 갈등은 곧 그의 정치적 고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갈래 예측 모두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의 전개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분석이네요. 강철의 희생, 열의의 각성, 왕의 결단. 어느 쪽이든 드라마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귀궁 18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을 짚었습니다. 첫째, 강철은 결국 인간성과 존재의 경계에서 치열한 내적 선택을 앞두고 있고요. 둘째,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비비는 이젠 풍산과의 전략적 결탁 가능성을 품고 관계의 핵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왕의 선택이 단순한 신뢰의 문제가 아닌 통치자의 숙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눴죠. 이 드라마는 사랑이냐 운명이냐 인간이냐 신이냐 정이냐 정치냐라는 복잡한 층위를 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철의 선택, 열의의 운명, 그리고 왕의 결단.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